14강 98페이지에 있는 갈등 해결과 소통, 민족 통합의 윤리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나오는 동서양의 윤리사상을 중심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양에는 대표적으로 공자 선생님의 화의부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원칙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화의부동이라고 하고, 요거의 반대말로 우리가 부화내동이 있죠. 부화내동 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원칙 없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표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게 이제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공자 선생님이 제시하고 있고요. 맹자 선생님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을 방해하는 그릇된 언사인 피사, 음사, 사사, 돈사와 같은 그런 잘못된 표현을 하지 말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장자 선생님의 재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만물을 자연의 입장에서 차별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상대방의 입장과 내 입장이 결국에 크게 따지고 보면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다. 차별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재물론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원효 선생님은 이제 불교적인 입장인데요. 화쟁사상이라고 해서 논쟁을 조화시킨다 이런 표현이고요. 일심사상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의견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부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갈등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게 원효의 사상이죠. 서양에서는 스토아 학파가 세계 시민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모든 세계의 시민들이 모두가 로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버마스 선생님이 담론윤리를 주장하신 사람으로서 제일 유명하고 잘 알아두어야 되는 내용이죠.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다, 우리가 담소를 나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덕 판단의 기준을 이야기를 통해서 정당하게 이야기가 되었다면 그 정당성으로 인해서 결과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현대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담론 윤리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 얘기가 나오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당성을 얻는 그런 담론의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정당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기는 합니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정당의 과정을 중시하지만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조건은 이상적 담화 조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참되고 옳으며 정당하며 진실하고 이해 가능한 말을 해야지만 된다. 이런 말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합리적인 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합리적인 담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자유로운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되고요. 그 합리적인 담론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공론장이라고 하면서 공적인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물론 공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만 여기에서는 개인의 의견을 마음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개인의 의견에 표현을 하는 것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아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고요. 숙고적인 책임을 강조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숙고적인 책임을 강조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펠이 여기 밑에 선생님 써놓은 거에 선엄화용론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좀 강조를 했다고는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좀 알아두시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 부분이 나오는데 통일은 여기 통일 비용
통일이랑 분담 비용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은 우리 그 나라에서는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이념적인 통합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통일의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긴 했었어요. 점진적이냐, 급진적이냐, 이런 걸 따지면서.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게 이제 통일 비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분담 비용은 이제 소모적 성격의 비용이고 계속 들어가기만 하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통일 비용은 평화 비용과 통일 비용을 합쳐서 이야기하는데, 통일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과 통일 이후의 체제 안정을 위해서, 이질적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합쳐서 그냥 통일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용은 투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주로 봐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자료 더하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뭐 그냥 읽어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나와 있는 무슨 갈등 뭐 부분 뭐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뭐 외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요. 한 번씩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소통과 담론의 윤리 중에서 이제 동서양의 그 담론 윤리가 중요하죠. 아까 나왔던 원효의 화쟁, 공자의 화의부동, 하버마스의 담론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밑에 지금 화의부동이라고 하는 공자 선생님의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군자는 뇌동하지 않는다. 아까 부하뇌동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어떤 뜻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룬다 이런 이야기죠. 남에게 내동하기는 하지만 화합하지 않는 그 부화내동하는 것을 이제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밑에 글도 한번 보시면요. 화의부동은 군자가 하는 거고요. 소위는 동의불화라고 해서 같아지기는 하지만 불화하다, 화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소위는 여기 줏대 없이 남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 부하내동을 하고 있지만, 군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뇌동하는 일이 없어서 화합을 잘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소위는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남 탓을 하지만 군자는 자신에게 그 원인을 찾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화의부동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 통일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이런 그 어려운 이런 뭐 찬성 논거 반대 논거는 그냥 한 번씩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통일 비용 얘기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통일은 어떤 거냐, 이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제 사회 갈등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제시문 보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갈등이 생겨나는 원인을 다양한다. 먼저 기억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하지만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속한 집단의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 한정된 자원을 놓고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사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어나는 건 이제 자본주의에서 이제 이해관계로 인해서 상충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 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본성 아니죠. 집단 이념 아니죠. 원활한 소통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니은 보시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는 소통하면 된다는 거죠. 본성 아니고 여기 소통이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갔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갈등 얘기인데요. 그냥 읽어보시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등은 사람들이 직면했을 때 혁신적인 태도를 갖도록 한대요. 보통 우리가 갈등하면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 노력하다 보면 조직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고,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혁신이 일어나게 되고, 심리적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고,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해결되면 가지고 있는 다른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니까 갈등은 좋은 기능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3번이네요. 3번.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거를 강조하고 계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보고요. 3번 문제는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3번을 보니까요. 이 사상가가 누군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일단 담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구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에 붙일 수 있으며 자기가 생각과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담론 참여자도 내적 또는 외적 강제에 의해서 명시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어떠한 자유도 제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요거는 하버마스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입장부터 보시겠습니다. 담론에서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규범만이 타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담론에서는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규범이 타당성을 지니죠. 그러니까 여기 아니다가 틀렸네요. 여기 모든 당사자의 동의, 이게 중요한 거였죠.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타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은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영역인 공론장에서 찾아야 된다. 맞는 표현이네요. 공론장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란 상호간의 논증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서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거다. 그렇죠. 의사소통을 통해서 토론을 하게 되고 보편적으로 합의하게 되면 그게 이제 도덕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요. 네 번째 보시면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요. 그렇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의사표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태어나는 우생학적인 유전자 조작에는 반대하는 거죠. 이런 어떤 책임이나 자유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체크하신 무가 정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3번 문제는 조금 주의 깊게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4번 보겠습니다. 불도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거는 불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넓고 탕탕하여 걸림이 없고 범주가 없다. 영원히 의지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음이 없고, 이 때문에 일체의 다른 교의가 모두 불교의 뜻이고 백가의 설이 옳지 않음이 없으며 8만 법문이 모두 이치에 들어간다. 우리 이거 아까 이야기했던 모두가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처의 뜻이다. 일심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일심사상. 두 번째 보면 봉황새가 청운에 날아오르면 산악의 나지막함을 내려다볼 수 있듯이 학자가 화엄경의 보문에 들어서야면 그때서야 먼저 배운 것의 편협함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배운 것이 작은 것인데 큰 어떤 내용에서 보면 그 내용이 편협하다. 그러니까 큰 입장에서 보면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러한 일심사상이라든지 화쟁사상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원효 선생님이시죠. 원효 선생님. 그래서 원효 선생님의 입장이고요. 원효 선생님의 입장은 큰 차원에서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무조건 비판하고 내 입장만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수용을 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1번 봅니다.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의 입장을 수용하여 하나의 견해를 통합해야 된다. 지금 조화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입장을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입장도 맞고 내 입장도 맞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입장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2번,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업적을 이룬 편의 견해로 통합해야 된다. 이게 더 많이 지식을 가졌다라고 해서 옳은 게 아니고 사실은 둘 다 옳은 게 될 수 있으니까 조화를 이루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틀렸고요. 3번, 서로 다른 견해들 간의 조화를 위해서 산술적인 중간 지점에서 합의를 해라. 자, 이거는 0부터 10까지가 있으면 5라는 것을 선택을 해라 이런 건데요. 이게
불교에서도 중도를 주장을 하잖아요. 중용이랑 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산술적인 중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중간 지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술적인 중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4번 어느 한편의 입장들은 각각 부분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과 조화를 추구해라. 지금 요게 화쟁사상과 일심사상을 이야기하는 원효의 이야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5번 여러 견해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견해들 간의 의견을 조율을 최대한 자제해라가 아니라 조화를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새로 등장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이니까요.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의 원리란 어떤 행위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다시 말해 행복을 촉진하느냐 저해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이네요. 공리주의.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하는 각각의 행위는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도 공리주의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억이 과연 우리 민족에게 통일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얘기할 때 공리주의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을 골라라, 지금 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 구성원의 행복과 무관하게, 아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어야 되죠. 당위적 명령이다 이런 것도 사실은 공리주의와는 맞지 않는 표현인 거네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분당의 지속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그쵸, 비용을 줄이고 심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행복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니은은 맞는 표현이네요. 디귿 보겠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치르는 비용에 비하면 통일로 인해서 얻는 혜택이 많으니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혜택이 많은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라. 요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보시겠습니다. 통일은 미래 세대보다 현재 세대에 달성할 때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민족 가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세대에 달성할 때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면 공리주의에서는 현재 세대에서 통일을 달성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리을이 정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답이 니은 디귿 리을인 5번이 정답이 되시겠네요. 통일 관련 문제는 이렇게 뭐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6번입니다. 역시 통일 문제네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국제사회로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의 아이들이 아침부터 강제 노동을 해야 되고 엄마가 아이를 도와주면서 벌을 받게 되고요. 부모와 자식이라도 각자 일은 각자가 완수해야 되고, 식사로는 옥수수 밥을 지급하는데 보아원원의 지적을 받거나 아이의 일을 도와주었다 발각되면 이 아침 식사를 이틀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답니다. 한편 정치범 수용소에는 지하 감옥에 있고 개인의 과업을 완수시키지 못한 사람은 작은 크기의 독방에 한 달 가까이 구금되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이루어지는 강제노동, 구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는 그런 한국이 될 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모습은 인권을 잘 보장하는 그런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1번이네요. 인권 침해가 사라진 사회를 추구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7번 보겠습니다. 통일은 서로 다른 체제를 하나 만드는 과정이자 북한 주민들의 삶을 통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뒤따른다. 이런 비용과 노력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의 통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이는 일정한 기간 동안 부담하는 데 비해 통일이 주는 이익과 혜택은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 기억은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통일에 소용되는 비용이니까 통일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서로 다른 체제와 양식,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거니까요. 니은 보시면 분단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비용이니까 이건 분단 비용이 되겠네요. 분단 비용이 되겠습니다. 분단 비용.
디귿은 통일로 얻을 수 있는 편리함과 이익, 줄이면 편익이죠. 편익. 그래서 통일 편익. 아이고, 지워져서 통일 편익 되겠네요. 이는 실제로 계량하기 어려운 항목이 많아 금액을 산출하기 쉽지 않고 통일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산출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편리함과 이익을 예측해 볼 수 있어서 우리는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목하여 통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얻을 수 있는 편리함과 이익을 생각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주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보기. 통일 이후 치안을 유지하고 행정체제를 갖추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당연히 통일체제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통일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니은 분단으로 인한 불안, 이산가족의 아픔, 사회적 정서적 비용도 포함이 된다. 그렇죠. 보이는 그런 유형의 비용뿐만 아니라 여기 무형의 비용도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디귿 보면 니은은 기업과 달리 통일한국 건설을 위해서 생산적이며 미래를 향한 투자적인 성격의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기업과 니은이 바뀌었죠. 기억이 이런 투자적인 성격이고요. 니은은 소모적인 비용이 됩니다. 틀렸네요. 리을 디귿은 니은을 절감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위상이 높아지게 하는 비용에 해당된다 하는데 이게 통일 편익이 통일 분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가 아니라 분단 비용이 줄어들면 통일 편익을 통해서 한반도의 위상이 높아지고 비용을 아무래도 좋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통일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작년부터 통일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에도 통일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통일 관련해서도 이렇게 여러 번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통일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통일은 한민족 제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며 한반도와 동북아로 나아가 지구촌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고 또한 분단은 소모적인 경쟁과 대결을 초래하는데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 분단을 위한 고통과 비판을 겪지 않게 하고 자유인권 행복한 보장을 하며 한민족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통일이 필요가 없고 통일을 해야 되는 까닭을 모르겠다고 주장을 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통일 과정을 발생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부담을 근거로 통일을 반대하는데 나는 이 사람들이 기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보죠. 통일로 우리 민족이 누릴 다양한 혜택과 이익이 있는데 여기 이런 걸로만 통해서 반대하니까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통일의 필요성은 역사적 당위의 차원에서만 인정하려고 한다. 지금 인정을 안 하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3번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지 않고 있죠. 4번 통일이 가져올 국제적 혜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국내적인 혜택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간과하는 건 맞고 여기 인정하고 있는 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5번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많은 비용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있어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 단어는 담론윤리 중심으로 보시면서 통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려운 그런 단어는 아니니까요. 차근차근히 보시면서 해당되는 문제를 여러 번 봐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